오늘 할 컨텐츠는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대장 퀘스트에 있었던 목록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퀘스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못했던 건데, AI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GPT부터 시작해서 AI가 만든 가장 섬뜩한 공포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놨었었는데, 약간 여우의 특별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어떤 공포 괴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한번 좀 짤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공포 라디오 같은 부분도 또 형아 누나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방송에 가져왔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저도 궁금해요. 안 읽어봤어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듣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AI가 만든 가장 섬뜩한 공포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2017년쯤이었습니다. 그날 친구 A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밤 11시 30분에 출발하는 심야버스를 탔습니다. 평일 늦은 밤, 버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앞쪽 몇 줄에만 몇 명 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A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혼자 조용히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 지나서 반쯤 졸고 있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발소리가 멈추더니 A의 대각선 앞쪽 창가 자리에 누군가 털썩 앉았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죠. 그 순간은 뒤에 빈자리가 남아있어서 와서 앉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스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고 버스 내부엔 불이 꺼진 상태라 아무 불빛이 없었는데도 여자 얼굴만은 또렷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근처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A는 애써 그 여자를 무시하려고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딱 하고 반복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소리에 눈을 떠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더니 여자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죠.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A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쭉 뼛섰다고 합니다. 그 버스는 휴게소로 들리지 않고 새벽 4시가 되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완행버스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도대체 왜 자꾸 내려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겁에 질린 A는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님도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혀 뒤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잘 들리지 않는 건가? 생각을 했지만 조용한 차 안에서 들리는 건 오로지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라는 여자의 목소리와 딱딱딱 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A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까? 고민하던 A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는 찰나 여자의 목소리와 딱딱 거리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잠깐의 묘한 정적에 이상함을 느낀 A가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A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내내 잠도 자지 못하고 눈을 감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터미널 대합리실에 앉아있는 A에게 버스기사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더랍니다. 자네 혹시 뒤에서 뭐 봤어? 라고요. 그 순간 A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얗게 질려서 말을 못하는 A를 보며 기사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엔 가끔 이상한 승객이 올라타 창가에만 앉고 중간에 꼭 내리자고 해. 근데 문 열어주면 안 돼. 지난번에 그 자리에 앉았던 청년도 문 열고 나가다가 도로에서. A는 그 뒤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들을 수도 없었죠. 말을 하던 아저씨 얼굴도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더 이상은 묻지 말라는 눈치였으니까요.
네, 첫 번째 AI가 만들어준 무서운 괴담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중간과 끝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네요. AI가 만든 것 치고는 내용이 저는 괜찮은데요? 뭔가 짧지도 않은 길지도 않은 뭔가 킬링타임, 기승전결이 다 있는데 이 엔딩이 결국에는 그 여자를 따라서 내리면 차에 치여버린다는 엔딩이잖아요. 약간 오픈 엔딩 느낌도 있고 괜찮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자취하던 빌라의 바로 옆, 이 건물은 오래 방치된 빈집이었습니다. 2층짜리 주택인데 주인 가족이 몇 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간 뒤 그대로 비어진 거라고 했어요. 창문은 깨져 있고 잡초가 마당을 뒤덮은 채 그냥 흉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밤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죠. 어느 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창밖에서 희미하게 흐흐거리는 소리와 흐잉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아랫집 애가 울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확인하니 그 소리는 옆집, 바로 그 빈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을 느낀 저는 창문을 닫고 귀에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며칠 뒤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와 함께 작은 발걸음 소리까지 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맨발로 마룻바닥을 자박자박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동네 이웃분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묘했습니다. 학생도 들었어? 원래 그 집에서 애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 근데 가서 보면 아무도 없어.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정확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이와 관련된 사고였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기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부서진 담장을 넘어 조심히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순간 2층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엄마. 친구와 전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친구가 손전등을 계단 위로 비췄을 때 계단 난간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생긴 듯한 반짝거리는 손자국이었죠. 겁에 질린 우리는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날 이후로 종종 제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방 한 구석에서 말이죠. 가끔은 자박자박 걷는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아직도 가끔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은 여전히 방치된 채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지나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집은 지금도 집에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빈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되게 좀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였네요. 안 좋은 곳을 가면 그것이 묻어온다, 따라온다. 어찌됐든 이 아이가 흉가에서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집 안의 구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박자박거리면서 집 안을 걸어다닌다. 당집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사연이 많이 나왔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로 따라 들리는 어떤 목소리, 그리고 와이프분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바닥을 걷는 듯한 그런 소리들. 이게 좀 약간 당집기에도 나온 썰들도 비슷하게 확실히 AI가 여러 가지들을 접목해서 가져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섞여 있고 아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만들면 되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다 모아져 있는 느낌인데, 물론 예상할 것만 같은 결말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용을 좀 길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나 좀 뭐 반전시켜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용 되게 쓸만한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일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CCTV 영상을 돌려보던 그는 뭔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경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이 열리더니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듯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CCTV에는 또 다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대 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 형체가 잠시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CCTV 화면이 순간적으로 까맣게 끊기더니 이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인은 겁이 났지만 보안 때문에 CCTV를 꺼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CCTV를 계속 확인했죠.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새벽 3시 역시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계산대 카운터에 있는 거울이 문제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히 어떤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화면 밖 계산대에는 지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놀란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절도범이나 스토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와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문제 없는데요? 경찰이 보는 CCTV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도 얼굴도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인의 노트북으로 재생하면 여전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흰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 그리고 거울 속의 여자 얼굴까지. 지인은 결국 편의점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편의점이 있던 자리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는 압니다. 그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CCTV에 찍혔던 그날의 영상은 아직도 노트북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도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한 게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비슷한 게 분명히 내 카메라에는 찍혔거든요. 근데 저장된 거를 돌려보면 없어. 심지어 그때 내가 준기 데리고 뭐 강령술 할 때, 강령기 할 때였나 뭐 할 때였는데 그 준기를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형태가 보이는 귀신의 형태가 처음 찍혔을 때는 없었는데 점점 그 사진 속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때 보여줬죠. 심지어 밝기 조절까지 해서 보여줬는데 하루하루 사진에 있는 그림이 사진 안에 어떠한 존재가 모습이 바뀌어요.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얼굴이 보여진다랄까? 예. 이건 좀 신기했어요. 진짜 많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 사진은 모르겠어요. 아직. 예, 뭐 그 재수없어서 그냥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다음 이야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회사 선배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 선배는 평소에 낚시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매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으로 오래된 저수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당이라 물고기도 잘 잡히는데 고요하고 조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선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기가 많았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낮부터 이어진 장맛비가 잠시 그쳤고 저수지 수면 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다른 낚시꾼이 한 명도 없었고 선배 혼자였습니다. 선배는 저수지 수면 위로 들이운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만이 저수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찌가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저수지 한가운데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인가 싶었는데 파문이 너무 크게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순간 선배는 믿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사람 머리 같은 형체가 물 위로 스르륵 떠올랐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선배는 낚싯대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귀를 스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다시 낚싯대를 정리하려는 순간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추워요.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선배는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의자에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려가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고개를 든 순간 백밀러에 비친 저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안개가 거친 저수지 옆에 머리카락이 젖어 축 늘어진 여자가 서 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물에 젖은 팔을 천천히 뻗어들고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겨우 진정하려던 순간 창문에 기대어둔 낚싯대 줄이 툭툭 흔들렸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리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듯 계속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저기요, 추워요. 여기 너무 추워요. 선배는 그 이후로 낚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장마철 습한 날씨가 되면 탁탁 하는 낚싯줄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날 저수지에 남겨두고 온 무언가가 아직도 선배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요. 이거 귀신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붙었는데? 따라왔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를 제 썰로다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낚시를 가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람이 없는 스팟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못 들어갈 만한 곳도 뚫고 들어가는 게 낚시꾼들이거든요. 그 스팟들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포인트 지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서 낚시를 하면 진짜 내가 누가 지금 내 뒤에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 내가 기절을 해도 죽어도 누구 하나 나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 가보면 저수지다 이런 데다 보니까 밤에 보면 되게 음산해요. 막 풀도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앞에 보이는 야광찌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에서 저도 낚시를 하면서 겪었던 내용인데 이 AI 괴담이랑 좀 비슷합니다. 뭐 평범하게 낚시하고, 솔직히 낚시하는 이유가 뭐 물고기 잡는 재미도 있겠지만 낚시를 하면서 그 고유한 시간대에 뭐 민물 낚시할 때는 생각 정리, 그리고 뭐 바닥 낚시할 때는 좀 파이팅 있게 고기를 잡는 재미, 이렇게 나뉘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잔잔한 물에서 조용히 민물 낚시를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찌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 번씩 입질이 오면 얘가 확 움직이거든요. 쑥 내려가거나 쑥 올라가거나. 근데 얘가 입질이 오는 것처럼 쑥 내려갔다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쑥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질이 올랑말랑하네, 물고기가 오나보다, 약간 좀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이 괴담 내용처럼 어디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물을 밟는 저벅저벅거리는 그 질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진흙 밟는 소리, 진흙 같은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게 맥이나 뭐 물고기들이 뭐 잘못 이렇게 해갖고 지금 물가로 좀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낚시를 하는데, 그 발소리가 점점 제 쪽을 향해서 오는 것처럼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소리가 점점 나랑 가까워진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지?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누가 신고해줄 사람도 없고,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낚시가 좋더라도 철수하고 가자 해서 철수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계속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장비 빠르게 철수하고 차에다 실어놓고 트렁크 문을 닫고, 차 뒤에서 트렁크를 닫아도 실내 룸밀러가 보여요. 차를 안 타도. 그럼 그 룸밀러가 내 뒤쪽이 보인단 말이죠, 저수지에. 근데 내가 트렁크를 딱 닫고 운전석을 가려고 하는데 그 룸밀러에 눈이 딱 들어왔는데, 그 룸밀러에 내가 서 있는 뒤쪽으로 진짜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검은 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밤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이 좀 이상해져서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뭔가 서져 있던 뒤를 봤는데 안 보여, 내 눈에. 근데 다시 눈을 돌려서 그 룸밀러를 봤는데 뒤에 서 있어.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차 타고 여기 벗어나겠다. 차를 타고 시동을 켜고 가는데 거기가 산길이에요. 왜냐면 그런 데를 찾는 스팟이 외지에 있어요.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막 수신도 끊겼다 됐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뭐가 따라오진 않겠구나 하면서 한 5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이제 산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쌍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너무 어둡고 이제 나밖에 없고 산길이다 보니까 쌍라이트를 땅 켰는데 그 쌍라이트 반경 아래로 아까 봤던 무언가의 다리 부분이 쓱 보이는 거야, 앞에. 근데 그 산에 어떤 미친 사람이 거기 길 중앙에 검은 옷 같은 걸 입고 거의 서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잠깐만, 이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이거 어떡하지? 이건 분명 귀신인데 지나가야 되나? 후진으로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해서 엑셀을 밟고 슬슬 갔죠. 슥 가는데 어느 순간 가까워지니까 검정색 형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 구간을 지나서 룸미러를 보는 순간 또 룸미러 뒤쪽에 있는 거예요, 차 뒤쪽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좀 밝은 데로 가려고 거길 빠져나가서 이제 편의점 가까운 곳을 한 10분 정도 걸려서 갔는데 이젠 안심을 했죠. 밝은 데고 이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하식스인가 뭔가 음료수를 사고, 이제 편의점 보면요, 자동차 그 거울 마냥 구석에다 거울 해놓잖아. 도둑들 그거 훔쳐가는 거 체킹하려고. 딱 계산하고 나오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그 구석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울에 그 편의점 중앙에 그 아까 봤던 그 낚시터에서 봤던 검정색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미쳐가지고 그러고 바로 집으로 왔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는 뭐 집에 와서 뭐 보고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결국 이 AI 괴담과 비슷하게 어디까지 따라왔다라는 거 편의점에 버리고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수지 이야기를 이어서 저의 썰을 또 하나 자연스럽게 풀게 됐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친구의 누나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당시 누나가 다니던 회사가 입주해 있던 건물은 20년도 넘은 낡은 상가였습니다. 원래는 유흥업소와 술집이 많았지만 하나둘 빠져나가고 대부분은 사무실로 바뀐 상태였죠. 누나네 회사는 3층에 있었고 그 건물은 6층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유독 일이 늦게 끝난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니 이미 건물 안은 고요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계단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안은 싸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벽에 붙은 거울은 얼룩져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층수 표시 등에 숫자 7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누나는 멍해졌다고 합니다. 분명 1층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7층이라니요? 거기다 이 건물은 6층이 끝인데 왜 7층이 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엔 낯선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하나 켜져 있지 않은 길고 어두운 복도가 보였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누나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누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흰옷을 입은 무언가가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누나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늘 계단을 이용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밖을 내다보던 순간 바로 맞은편 건물창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그때 엘리베이터 복도 끝에서 본 것과 같은 형체였습니다. 누나는 그날 이후 집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늦은 새벽에 거울을 보면 거울 속으로 7층의 복도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달 뒤였습니다. 그 건물에서 투신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6층 세입자였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직전 엘리베이터를 타던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층수 표지 등에 7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7층에 멈췄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던 순간 혼자 있던 그 사람 옆에 흰옷을 입은 사람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죠. 경찰은 단순 CCTV 고장이라고 했지만 누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묘사한 모습은 그날 봤던 그 흰옷을 입은 형체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또 그거랑 또 연관이 되네요. 투신한 살자귀는 계속 그곳에서 투신을 하면서 내가 죽었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를 반복한다고. 약간 물귀신처럼 여기서 또 투신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것 중에 하나 제일 기괴했던 게 폐 아파트 촌이었고 만들다가 망한 곳이었는데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 방치되고 너무 오랫동안 손이 안 간 곳이어서 진짜 기괴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마가 오는 날 미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혈기왕성해가지고 또 흉가를 간답시고 거기를 갔는데 비를 뚫고 갔어요. 근데 비가 진짜 눈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여기가 얼마나 껌껌하냐면은 후레쉬를 비춰도 또 심지어 비가 많이 오니까 후레쉬를 비춰도 후레쉬가 먹는 그 수준으로 앞이 안 보였어요.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어디에선가.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러다가 장마다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면서 천둥번개가 되게 많이 쳤거든요. 근데 천둥번개가 한번 번쩍하는 순간 아파트 전체가 보여요. 진짜 이게 그 공포 영화나 보는 그 이펙트 마냥 그 순간 뭐가 위로 따다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위로다가 뭐가 막 네 발로 다 기어서 두두두두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뭐지 저게? 하고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또 한번 우르릉 하면서 번쩍 하는데 굉장히 높은 아파트였어요. 뭐 20층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번쩍하는 순간 그 위에서 뭐가 던지는 것 마냥 뭐가 아래로 쑥 떨어지더라고요. 검정색이. 잠깐 샌가? 뭐 까마귀인가? 뭐가 내려온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천둥번개가 연속으로 친 적이 있어요. 빠방방 하면서 막 번쩍번쩍 하는데 뭐가 위에서 떨어졌던 거는 사람의 형상이 아래로 다 쭉 떨어져요. 그리고 푹 하고 또 다시 네 발로 다 기어 올라가 또 막 기어 올라가서 또 위에 서서 또 아래 쑥 떨어져.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와 이거 무서워가지고 결국 거기는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파보고 알아본 이야기가 거기 이제 공사 같은 걸 하면은 뭐 공사 그 판 같은 거 세워놓고 뭐 안전장치들 해놓고 뭐 쇠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사를 하던 곳에서 밤에 누가 거기 와서 이제 투신살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명인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위치가 그 위치였다는 거. 그리고 그 방울 소리의 위치.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무당이 왔었대요. 근데 무당이 뭐 와가지고 이거는 뭐 안 된다 하면서 막 방울 집어던지고 뭐 갔다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방울 소리를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따라간 곳이 내가 본 기어갔던 그 귀신이 있던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따라서 흉내를 내서 유인을 시키는 건지 좀 소름 돋죠.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는 공포, 무서운 이야기가 어땠는지 좀 체킹을 해봤는데 이 5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제일 끌렸던 게 첫 번째 버스 이야기가 좀 많이 그나마 좀 소름이 끼쳤던 것 같네요. 그래도 뭐 AI가 만든 것 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가지 이야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들 좀 새로운 AI가 만들어준 내용을 제가 대신 들려드리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뭐 이게 뭐 현실성이 없어서 뭐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이거는 이거만의 좀 재미가 있는 느낌인데요. 예. 근데 라디오의 단점, 잠드는 사람이 많다. 집중하느라 채팅창 화력이 줄어든다. 근데 AI가 그건 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정보를 다 취합해서 알려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돼? 물어보면 그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 참고 영상이 있으면 뭐 그것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 이게 진짜 편하던데 한번 써보니까. 그죠? 글 정리 같은 거 그것도. 참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쓰냐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편하게 뭐든 말씀해주세요. 난 별로 편하지가 않고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해.
아, 그러셨군요. 지금 기분이 좀 불편하시다니 제가 좀 더 편하게 들어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편하지가 않단데 뭐 자꾸 편하게 말하래. 꼴밖에 하지 마세요. 아, 네.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조심해서 말하겠습니다. 너 삐졌냐? 아니요, 전혀 안 삐졌어요. 궁금한 거나 예고할 거 있으면 편하게 이어가시면 아이, 됩니다. 편하지가 않다니까 왜 자꾸 편하게 말을 하래. 자꾸 편하게는. 알겠습니다. 편하게라는 말은 빼고 말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그냥 말씀해주세요. 아, 너 쫀나 삐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삐진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 이어갈 테니까 아이씨, 다른 거 편하지가 않다고. 씨.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너가 편하게 이야기해.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반말도 하겠군.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계속 존댓말로 편하게, 아니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아이씨. 원하는 분위기로 너 이 방금 일부러 편하게 했지 또.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아이씨, 편하게 안 이어갈 거라고 왜 자꾸 편하게 그래.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편하게, 아니 그냥 편히 말씀만 해주세요. 이제 너- 그 말 안 할게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 제가 말조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너희 웃음소리가 들린 거 같아. 아,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전혀 웃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좀 하지 말라니까. 또 하네 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 말을 썼네요. 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차분하게 대화 이어갈게요. 방금 뭔가 좀 돌려 깎은 거 같은데 편하게 말씀 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문장이?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해요. 잘 좀 해 이제.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편하게, 아니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아, 뭔가 놀림받는 기분이었단 말이지. 방금에도 또 편하게? 아니 이거 좀 너 이상해. 정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불편하게 느끼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꺼져. 씨.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편히 쉬세요. 아, 이 끝까지. 씨. 솔직히 제가 졌습니다. 예. 잘 돌려 깎네.